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사자는 198화 우목낭상입니다. 붙일 우, 눈목, 주머니 낭, 상자 상이 되겠습니다. 사자를 번역하면은 눈에 주머니 상자를 붙인 것 같다가 되겠습니다. 이는 왕충이 글을 한번 보면 잊지 아니하기에 마치 눈에 보관 상자가 있어 보는 대로 저장해 둔 것 같다는 사자가 되겠습니다. 후한서의 왕충전에는 왕충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왕충자, 중임, 회계 상우있냐, 기선자, 위군, 원성, 사언. 왕충의 자는 중임이며 회계 상우현 사람이라 그는 일찍이 위군 원성으로 이주했다. 충, 소고, 향리, 칭효. 충은 어려서 독자였으며 고향에서 효자로 불리웠다. 후도경사, 수업퇴학, 사사, 부풍, 반표. 후에 경사에 들어가서 태학에서 수업을 받고 부품벼슬의 반표에게 사사하였다. 여기서 경사는 한나라 때 서울을 지키던 부대를 말하며 부품은 그 부대를 다스리던 큰 벼슬 중의 하나입니다. 호, 박람이, 불수, 장구. 책을 많이 읽기를 좋아하면서도 글귀에 매달리지 않았다. 가빈무서, 상유, 낙양, 시사, 열매소서, 열소매서. 집이 가난하여 책이 없었기에 늘 낙양의 가게를 돌아다니며 파는 책을 읽었다. 일견, 첨능, 송억, 수박통, 중류, 백가지연. 한번 보고도 쉽게 외우고 기억할 줄 알았기에 드디어 사람들 사이에 퍼진 많은 학자들의 말들에 널리 통달하게 되었다. 후기 향리, 병거 교수,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와 응가하며 학문을 전수하였다. 사군, 위공조, 이수, 간쟁, 불학거. 지방에서 벼슬을 맡아 공조로 일하였으며 역법으로 논정을 바로잡고 맞지 않는 것은 없앴다. 여기서 공조는 한나라 때 지방관리의 직책으로 인면과 상벌을 관장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 왕충은 낙향한 후 자신의 철학적 소신과 당시 주류였던 유교적 사상을 비판한 85편의 으로 된 이 논형이라는 대작을 집필하게 됩니다. 논형은 치우침이 없이 논하다는 뜻이 되는데요. 왕충은 논형에서 일관된 실정적 유물론을 주장하였으며 이 하늘의 의지에 의해 자연과 사회가 지배된다고 하는 천인가몽의 유교적 전통사상을 배격하는 대신 자연에 의한 우연적 산물에 의해 세상이 흘러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공자와 명자의 사상을 강하게 비판하였기 때문에 당시 주류였던 유학자들에게 이단으로 취급받아 오랫동안 그의 학문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유물론적 사고를 가진 공산당이 중국을 지배하게 되면서 논형은 갑자기 부각이 되었으며 오늘날 중국에서 왕충의 학문은 깊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붙일 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진면자와 어리석을 옹 또는 우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진면자는 벽체와 지붕이 제대로 갖춰진 큰 집을 의미합니다. 각골자형은 이 움집 형태를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보통 진면자는 단독자로는 사용되지 않고 가옥을 나타낼 때 구성자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면자가 들어간 자형은 대개 관청, 궁궐, 사당과 같이 이 지붕이 큰 집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리석을 옹은 어리석을 우 또는 이 긴 꼬리 원숭이 우로도 불리우는 자형입니다. 건문 형태는 이 긴 손을 뻗어 이 과실을 따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고대 자형에서 이 밭전자 형태를 띠는 경우 그 의미가 논밭 혹은 과실 또는 이 정수리를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사각이 아니기 때문에 논밭이라기보다는 과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자형은 나무에 사는 이 긴 꼬리 원숭이를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자형을 이 머리, 손, 그리고 이 꼬리로 보면 좀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지금은 중국에서 멸종한 이 긴팔 원숭이가 더 유력해 보입니다. 2300년 전 이 진시황의 조모 무덤으로 짐작되는 곳에서 멸종한 이 긴팔 원숭이 두개골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원숭이는 생전에 키우던 애완동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대 긴팔 원숭이는 나무 위에서 긴팔로 우아하게 이동하는 모습이 군자를 연상시킨다 해서 귀족들이 애완동물로 많이 키웠다고 합니다. 당나라 이백의 칠원절구 조발 백제성에 보면은 양안원 성제부주라는 절이 나오는데 이 양안원이라는 건 양기석의 원숭이 성제부주 즉 울음소리 그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긴팔 원숭이의 생태를 잘 표현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후 송나라 때에는 이런 긴팔 원숭이를 주제로 한 다양한 수화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무분별한 긴팔 원숭이의 남역으로 지금은 멸종되고 없습니다. 소전자형은 이 말미암을 유자 그리고 아래에는 발자국 유자의 합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가 원숭이를 나타내는 자형이기 때문에 이 자는 머리를 뜻하는 이 정수리 신과 발자국 유의 합자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전자형의 형태는 원숭이에 가깝도록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 자는 건문 형태가 보시면은 이 손을 쳐들고 있는 폼이 허수아비를 닮았다 하여 허수아비라는 뜻도 생겨났으며 이 한쪽 손을 들고 마치 해를 가리는 것처럼 해석되어서 해가 머리 위에 있는 시간, 즉 해가 정오에 가깝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또한 이 손을 들고 있으므로 누군가를 맞이한다는 뜻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옛날 고사 조삼모사에서 나오듯이 이 원숭이를 어리석은 짐승으로 여겨서 원숭이 우는 어리석다는 뜻으로도 현재는 더 많이 통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어리석을 우의 이 소전자형에서 보이는 이 발자국 유는 세 발자국을 그린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은 이 세금자의 각골이나 건문 자형들을 보면은 새를 잡기 위해 이 거물을 잡은 손을 그린 자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골자를 보면 이 손에 이 거물을 들고 있거나 이 덮다는 이제 금자 아래에 새가 갇혀 있는 형태입니다. 건문 자형을 보면은 이 이제 금자 아래에 이 거물체를 든 손이 그려져 있습니다. 즉 채를 쥔 손 모양이 이 소전에서 발자국 U자가 된 셈입니다. 이는 발자국 U가 단독자로 쓰이지 않고 이 새와 관련된 이 자형에서만 쓰이다 보니 후대에 이르러 이 새 발자국으로 해석상의 오해가 발생한 듯 합니다. 붙일 우는 이 진면자와 원숭이 우의 합자입니다. 이는 고대 애완동물로 집에서 키웠던 이 긴팔 원숭이를 나타낸 자형이 되겠습니다. 긴팔 원숭이는 집주인은 아니었지만 유인원으로서 개나 소, 돼지 같은 가축이 아닌 객식구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영의 의미는 붙어 살다, 기탁하다, 위탁하다, 머무르다, 맡기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이 점차 임시로 머무르다는 뜻으로 발전하여 임시로 살다, 잠깐 머무르다 혹은 이 여인숙 등의 뜻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는 눈목자입니다. 눈목자는 이 눈을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눈과 이 눈알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목자의 의미는 눈, 눈빛, 시각, 견해 또는 이 거물의 이 눈이라고 해서 거물구멍, 이 보다, 주시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전에 이르러서 이 형태가 이 균등하게 정리된 이 물품들로 이해되면서 목록, 항목이라는 뜻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 한자에는 이 보다라는 의미의 자형들이 문척 많습니다. 모두 나열하기는 힘들지만 대표적인 자형들을 보면은 이 볼감자는 이 사람이 이 세스대야에 비친 자신을 내려다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감이라고 하면 이 자기를 살피다, 거울 삼다, 성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볼신은 이 재물을 올리는 이 재단을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토속신에게 복을 기원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신에게 가르침을 받다가 원래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의미 중에도 보이다, 알리다, 고지하다, 가르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귀신을 모시는 장소를 의미해서 땅귀신 기로도 불리우며 재물을 올리는 제단이므로 둘치로도 불리웁니다. 이 볼도자는 눈목자와 놈자자의 합자이죠. 이 놈자자는 아래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자형은 이 높은 이가 아래 사람을 유심히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형은 분별하다, 분간하다, 자세히 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볼관자는 이 머리깃이 달린 이 물새가 어딘가를 응시한다는, 본다는 걸 나타낸 이 자형으로서 그 의미가 보다, 생각에 잠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볼견자는 이 사람의 이 모습에서 이 눈이 강조되어 그려진 자형으로 사물을 보다는 그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주머니 낭입니다. 이 자는 영자와 묵골속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묵골속은 양단이 풀조자 형태를 띠고 있어서 지푸로 엮은 자루를 그린 자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는 이 나뭇가지들을 묶은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루 묶음이 두 개인 형태도 있지만 검문 이후로 한 개로 정리가 됩니다. 묵골 속은 묶다, 동요매다, 결박하다, 합치다, 약속하다, 묶음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자형으로는 동력동이 있습니다. 각골 자형은 이자와 동일합니다. 동력동의 각골 자형은 원래 이 곡물 보따리를 그린 자형이었다고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 있기도 합니다. 영은 오늘날 구성자로는 쓰이지 않는 잊혀진 자형입니다. 소전까지만 해도 구성자로 사용이 되었지만 자형을 보다 단순화시켜 입구자 두 개인 이 부러지절 혼자 그리고 이 아래 이 우물정의 합으로 간단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건문을 보면은 토기를 뜻하는 이 그런 명자들이 보입니다. 이게 그런 명자죠. 그리고 요 좌측에 보면은 흑도자가 있고 우측에 막대를 쥔 손을 뜻하는 칠복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릇명 아래에 그릇 받침대가 있거나 또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 자가 뜻하는 것은 이 흙으로 옹기를 빚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 큰 옹기 몸체를 쌓아 올리기 위해서 나무 주걱으로 단단하게 이 안과 이 밖을
두드려가면서 빚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앉아있는 사람은 도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전을 오면서 자영은 이 막대로 항아리를 두들긴다는 형태로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연달아 때려 나는 소리를 뜻하는 이 혼자, 그리고 도해를 뜻하는 이 장인공, 그리고 이 항아리 몸체를 뜻하는 이 몽기자, 그리고 칠복자는 이 상가지를 뜻하는 사길효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짐작컨대 소전에서는 이 옹기를 빚는 이 건문 형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영을 발전시킨 것 같기도 합니다. 영의 의미는 두들기다, 쌓아올리다, 완성하다 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전에서는 이 시끄러운 소리, 소리치다는 의미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영이 구성자로 들어간 이 자형들을 살펴보면은 이 오디자 안에 이 영자가 들어간 도울양이 있습니다. 이 품 안에서 뭔가 쌓아 올리다, 높이다는 의미이므로 이 영자는 고양하다, 높이다, 도와주다는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은 두들기다는 이런 뜻이 있으므로 이 옷을 두들기다는 표현으로도 해석되어서 빨래 방망이질이나 먼지털이로도 해석되어서 없애다, 되풀이하다, 털어내다, 씨 뿌리다 등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주로 돕다, 높이 올리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멸칠양은 두들기다는 이 영자 좌측에 이 입구자가 추가되어 있죠. 이는 소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그린 자형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의미가 떠들다, 아우성 치다가 되겠습니다. 제사 이름 양은 이 재단 혹은 이 귀신을 뜻하는 이 보을시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을 모시는 이 행위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제사 이름 양으로 불리우는데 이 작기를 몰아내는 이 의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는 이 쫓아내다, 물리치다는 뜻이 있습니다. 중국의 고대 풍습 중에는 이 그릇을 두들겨서 이 귀신을 쫓는 풍습이 있었으며 아직도 시골 마을에는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는 이 물리칠 양으로 불리웁니다. 흑덩이 양은 원래 이 영의 건문과 같은 자형에서 나온 자형이 되겠습니다. 영의 구성자였던 이 흑도자가 그대로 소전에 살아남아서 이 옹기를 빚는 진흙, 즉 부드러운 흙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거푸집 속 양은 이 거푸집을 뜻하는 이 쇠금자와 두들기다는 이 영의 합자가 되겠습니다. 이는 거푸집 안에 흙이나 내용물을 빈틈없이 채워넣기 위해 거푸집을 두들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는 거푸집 속 채워넣다 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머니 낭은 이 무언가를 담은 자루나 주머니를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 이 동역동의 각골자와 같은 형태입니다. 이는 곡물을 넣은 보따리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자형을 보면은 이 안에 뭔가 알이 들어있는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겉문을 보면은 이 먹을거리를 담은 주머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에 이 이삭이 있고 그리고 입구자가 있습니다. 즉 먹을거리가 이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의미합니다. 겉문 이후로 이 보따리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에 따라서 다양한 자형 분화가 일어났는데요. 그 중의 하나가 이 주머니 낭이 되겠습니다. 주머니 낭은 이 안에 두들겨 소리 내다는 이 영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이 주머니가 달그랑 소리가 나는 주머니를 그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낭이라고 하면 그냥 주머니, 자루, 넣다, 묶다, 동요매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방울이 들어간 주머니라는 의미는 없지만 대신 이 불알이라는 의미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기 전대탁은 이 안에 이 돌석자가 들어간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돌석자는 돌멩이라는 뜻도 있지만 집으로 엮은 이 보자기란 그런 뜻이 있기도 합니다. 집으로 엮어 보통 보자기는 길쭉한 형태로 허리춤에 매기 편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탁은 이 몸에 걸치는 전대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낙타라는 짐승인데 이 짐승은 지방분을 저장한 이 물혹을 이 등에 달고 있어서 이 전대탁은 이 낙타락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또 안에 이 장군부가 이렇게 들어간 이 자루불룩한 모양 표자 또 있습니다. 장군이라고 하면 몸통이 불룩한 모양을 뜻하므로 이 자형은 입구가 좁고 몸통이 불룩한 자루를 의미합니다. 또 이 안에 이 돼지씨가 들어간 이 묵골곤이 있습니다. 이 자는 이 돼지고기를 이렇게 점에 넣은 소시지 같은 이 음식을 그린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묵다, 동요매다, 자루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상자상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대죽과 서로상의 합자입니다. 대죽은 대나무를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대나무는 백과에 속하는 단연생 상록식물로서 약 50에서 100년에 한 번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풀이기 때문에 꽃을 피우면 지상군은 죽게 됩니다. 자형은 이 곱게 뻗은 이 나무줄기와 아래로 늘어진 잎사귀를 그리고 있습니다. 대나무 죽자는 대나무를 가리키지만 혹은 이 대나무로 만든 기구들, 이를테면 죽간, 피리, 대쪽, 돗자리 등이란 뜻도 있습니다. 고대에는 인도를 이 천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축은 대나무가 무성하다는 의미입니다. 축자를 보면은 이 대죽자 아래에 두이자가 있죠. 이 한자에서 이 두이자는 반복적인 자형을 간략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나무가 무성함을 뜻합니다. 축은 인도를 뜻하는 나라 이름으로 쓰이며 이 대나무가 무성하다는 의미일 때는 이 두터울 독으로도 불립니다. 서로상은 이 빌양으로 불리우는 자형입니다. 각골자형을 보면은 나무의 위, 아래 혹은 이 측면에 눈목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겉문에서부터는 우측에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나무를 유심히 바라보는 이 눈매를 그린 것입니다. 목수가 제목을 살피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검은 자형 중에는 눈목자 아래에 두이자가 들어가 여러 번 살핀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자형들도 있습니다. 상의 이 원뜻은 유심히 살피다 였습니다. 이후 살펴보다는 의미는 시중들다, 도움을 주다, 이끌다, 다스리다는 의미로 발전이 됩니다. 하지만 이 상자가 나무를 대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 서로 마주하다는 의미로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자는 나무에게 시중들다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산골 마을들을 가보면 오랜 거목은 마을 수호목으로 섬기고 해마다 목신제를 지내는 곳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나무에게 마을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경우에는 빌양자로 불립니다. 빌양의 의미는 빌다, 기원하다, 제사 지내다 등이 되겠습니다. 상자상은 서로 마주하다는 이 서로상자와 대죽자의 합자입니다. 대나무는 장막이라는 속뜻이 있기도 해서 이 대죽자가 있는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을 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이 자는 대나무 칸막이로 구분된 이 두 명이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는 장방형의 이 방을 그린 자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는 뭔가 담을 수 있는 상자라는 의미로 나중에 그 뜻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상이라고 하면은 이 상자, 곁채, 곡간 등이 되겠습니다. 곁채는 이 큰 집에 딸린 작은 집을 뜻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우목낭상, 즉 왕충은 한번 읽으면 잊지 않으니 이는 마치 눈에 우목낭상, 저장주머니 상자를 붙인 것 같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점인
이 교보문고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지침들이 있습니다. 손님이 책을 오래 써서 이런 것을 그냥 두어라. 이 노트에 뺏기더라도 그냥 두어라. 책을 훔치는 자를 도둑 취급하지 말고 조용히 타일러라 등이 되겠습니다. 교보문고는 신입 직원들에게 이 지침들을 훈련시킨다고 하는데요. 이는 교보문고를 세운 신용호 회장님이 세운 지침들이라고 합니다. 배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가난은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분의 깊은 뜻이 헤아려지고 있습니다. 책을 서점에서 구하지 않고 서서 읽는 풍습을 일본에서는 타치요미, 즉 우리말로는 서서 책 읽기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는 당연시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점에서 공짜로 책 읽는 것을 홍보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책값 안에 이미 비용이 산정되어 있다는 의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책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서 책 읽기는 오히려 권장되며 이 의자를 배치하는 대형 서점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